낡은 보수, 올드 보수와 뭐가 다르냐? 단순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그냥 우리한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보낸다. 그런 피상적인 현상만 가지고 저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과 정책을 또 국가적인 전략을 정말 제시하는 그런 유능한 정당, 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당이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면 저는 늘 처음부터 저의 어떤 물리적인 나이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습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아들뻘, 동생뻘 되는 그런 젊은 남녀를 우리가 이제 모시고 이런 회의를 같이 하는데,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청년을 모시고 뭘 할 거냐라는 점을 우리 당이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연령이 젊은 또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기보다 우리야말로 정말 진정 청년의 문제, 그게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청년 공동대표가 됐든 청년 당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같이 고민하고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만들고 그게 입법과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제 정의당에서 18세 당원 54명을 초청을 해서 당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20세 청년에게 무슨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5천만 원 기초 자산을 주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낸 세금으로 또 국가 부채를 빚을 발행해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정의당이 18세 당원들을 모아놓고 매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새로운 보수당은 저런 포퓰리즘 진보 정당하고는 정말 달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20세 청년들한테 기초 자산이라고 5천만 원씩 주는 정책, 이런 정책 말고 우리 새로운 보수당 그러면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이 18세 청년이 28세, 38세, 58세, 78세가 됐을 때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지금 국민연금이고 국가부채고 모든 게 저출산, 저성장 때문에 급격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청년들을 설득을 할 거냐. 오히려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청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준비하는 정당이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해 주시는 청년 여러분과 앞으로 우리 이제 청년 공동대표를 이제 선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 자체적인 리더십이, 청년 리더십이 형성이 돼서 그분이 우리 한국 보수 정치의 다음의 어떤 리더,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유능한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그런 보수당, 유일한 보수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기자 질의응답도 없이 그냥 낭독만 하고 끝내는 광경을 봤습니다. 어제 바로 하루 전에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에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하는 국민 아무도 없고,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 불만,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안보가 어떻게 되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제가 달나라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작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메시지, 대국민 발언에는 정말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저분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맞냐? 그런 걱정이 의문이 들 정도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지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성장, 수출, 투자, 소비, 고용 이 핵심적인 지표들이 전부 다 너무나 안 좋은데 아주 어디 귀퉁이에서 이상한 통계 숫자 몇 개 꺼내가지고 자화자찬에 빠져있거든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부동산 안정을 이야기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18, 4.19를 이야기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요. 지금 6.25 전쟁이 원래 60주년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어제 신년사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북한 핵, 미사일, 이 비핵화, 이 말이 아예 단어가 완전히 실종이 되고 김정은 답방이니 씨름이니 탑군이 무슨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니 이런 허황한 이야기만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집권하는 세력의 실체가 저런데 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전히 일부 국민들은 지지를 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 그 답은 야당이 보수가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이제 3달밖에 이제 안 남은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제가 지난 10월에 이야기했던 보수 재건 3원칙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뭔가 선언 내지는 뭐 회견을 하려고 그러다가 당내 반발로 그게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수 재건 3원칙, 그거는 저 개인 유승민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여기에서 개혁보수라는 걸 못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만약 우리가 새 출발을 한다면 어떤 원칙이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무너진 보수가 3년 동안 무너진 보수가 다시 재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 이게 굉장히 분명하다, 간단하다. 첫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이 더 이상 발목 잡혀가지고는 보수가 한 걸음도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탄핵은 역사에 맡기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둘째, 낡은 보수, 저런 보수의 모습,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의 그런 보수의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개혁보수로 나아가자라고 했고요. 세 번째, 낡은 집들 다 부수고 허물고 새 집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저 개인의 제안이라기보다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양식 있는 시민들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뽑을 때 그분들한테 표를 던졌다가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하태경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 재건의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세력과는 앞으로 손을 잡겠다. 그렇지만 이거를 배척하는, 이걸 부정하는 그런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해봐야 총선 대선 계속 패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오래된 친박들 중심으로 저희들 새로운 보수당이 무슨 공정권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그런 각오만 돼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3원칙을 이야기하는 개혁적인 그런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자유한국당의 무슨 지분, 공천권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퇴출 대상이 되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조그만한 기득권에 집착해서 이 보수의 앞날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새로운 보수당은 이 원칙 분명히 지키고 이 원칙 위에서 보수 재건은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가장 앞서가고 이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 다 손을 잡고 앞으로 이 보수를 바꿔나가겠다 이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말씀 우리가 마치신 것